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궁금증 취준생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은 류영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류영주입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을 알려줄 취업 컨설턴트 김승미, 차연희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김승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차연희입니다. 네, 오늘은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청년 인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볼 텐데요.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간단한 채용 정보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데요.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 지원하는 체험형 청년 인턴직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종합 지원을 하는 곳으로서요.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고 있죠. 이번 체험형 청년 인턴 같은 경우 말 그대로 뭐 정규직 전환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없지만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로서는요, 전국 영업점이 99개가 있고요. 그다음 신용보험센터가 10개가 있는데요. 이곳 중에 선택 근무가 가능한 곳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좀 갖고 있고요. 네. 입사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을 통해서 제출을 하게 되면 평가를 통해서 채용을 하게 되고요. 해당하는 업무로 보면은 총 3가지 정도 업무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용보증 기한 연장이라는 업무와 두 번째는 기업 신용 상시 관리라는 업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신용보험 자료 수집 및 조사서 작성이라는 업무들을 인턴직에게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채용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요? 네, 신용보증기금은 스펙 초월 열린 채용으로 완전한 블라인드 채용인데요. 그만큼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뒤에서 자기소개서 항목을 아마 보시겠지만 굉장히 철저하게 금융 그리고 신보 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요구하는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그런 지원자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따라서 필기하고 면접의 비중이 굉장히 큰 편이고 면접에서 직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자,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고 하죠. 네, 요즘 이제 지방 인재들이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부분인데요. 신보도 역시 올해 인재 채용 목표를 이전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를 도입을 통해서요. 20%, 대구 경북 지역의 20%의 지역 인재를 이제 모집할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특별 전형으로 지역 전문 인재 특별 전형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강원, 경남, 충청, 호남 등 각 권역별로요. 2~3명씩 총 10명 정도를 채용해서요. 해당 지역에 최소 10년 이상,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이동하면 안 되는 거죠.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지역 전문가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자, 영주 학생은 공기업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을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장점은 좀 안정성과 좀 사회적인 인정인 것 같고 단점이라고 하면 대기업에 비해서 조금 적은 보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항목부터 분석해 볼 텐데요. 총 5개의 항목입니다. 바로 읽어볼게요. 1번, 지원 동기와 인턴 생활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점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번, 신보가 인턴 직원에게 기대하는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이 그것과 어떻게 부합하는지 기술하여 주십시오. 3번, 신보의 최우선 지원이 필요한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4번, 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보의 대응 방안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5번, 앞으로 10년 뒤 미래 사회를 예측해보고 신보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이슈는 무엇이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네, 이거는 자소서 문항이 아닌 논술 문항인 것 같은데 듣기만 해도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자소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 자소서가 예. 정말 말 그대로 뭐 정말 하나의 책을 낼 수 있을 정도 하나의 논문 것 같은 그런 네.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 신보 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이해도, 기업의 사업을 하고 있는 특징, 최근 2018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인턴이지만 이렇게 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자소서 평가 중에 좀 특이점은 분량, 다시 말해서 충실도인데요. 자소서 내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내용이 요구한 내용 분량에서 적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한 30% 쓴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충실도, 분량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져서 오히려 불합격되는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충분한 내용을 잘 쓰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히려 피해야 할 것이 있다면요? 네, 저는 3번에서 5번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항목은 신보에 대한 굉장히 충분한 이해가 없이는 작성하기가 힘든 항목이기 많지, 따라서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좀 객관적 근거 없이 주관적인 생각만을 나열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나열하는 형태의 자소서는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은 지원 동기를 묻는 항목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소기업의 사회적 역할. 네,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을 위한 기업이라는 점을 좀 쓴 것 같은데요. 영주 학생이 보기에는 소제목 어떤가요? 이게 말이 되게 끝맺음이 안 돼가지고 약간 애매한데 아무래도 중소기업이 사회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지원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김민토님께서는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이게 신용보증기금에 지원한 건지 아니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원한 건지 사실 좀 헷갈렸습니다. 네. 네, 인턴으로서 배우고 싶은 게 무엇인지 작성하라고 질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런 배우고자 하는 내용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사회적 역할. 벤처 창업 금융이라는 수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가 독과점을 방지하여 기업 경쟁을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하여 균형 있는 사회 발전에 힘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은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지원하여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정확한 신용평가 능력으로 매출 채권을 보호하여 연쇄 도산의 고리를 끊는 신용보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에 입사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균형 있는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인턴 생활을 통해 신용보증기금의 업무 프로세스와 조직 문화를 익히고 싶습니다. 신용보증서 연장 및 갱신 업무와 기업 현장 조사를 직접 경험하며 회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이라는 공공재를 다루는 직원들의 가치관, 판단, 윤리의식과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턴을 통해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신용보증기금만의 선도적인 조직 문화를 배우고 싶습니다. 네, 지원 동기가 좀 뻔한 내용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우리 차멘토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평가 부탁드릴게요. 네, 내용을 보니 소재가 과연 무엇일까, 소재라는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게 1차적인 문제점으로 저는 좀 들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벤처 창업 금융이란 수업, 이 부분만 언급했지 그 수업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좀 더 배우고 그 배운 걸 통해서 좀 더 그 배움에 대한 것을 좀 연장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쉽고요.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신용보증 기금에 대한 회사 소개서를 그냥 갖다가 어떤 내용으로서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소재가 미흡하고 그다음에 내용의 구체성이 없으며 회사에 대한 자신과의 연결이 아니라 그냥 회사 소개서를 갖다 그냥 적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원 동기를 쓸 때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네. 차 멘토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추상적인 지원 동기는 지향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보는 보증 업무 이외에도 지금 신용보험, 창업 컨설팅, 경영 지도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 중에서 본인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신보의 어떤 특정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를 먼저 기술을 하시고 그다음에 해당 사업 분야에서 본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배우고 싶은지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향후에 본인이 신보인으로서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를 좀 더 명료하게 작성을 하셨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항목만 놓고 봤을 때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네, 저는 신보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이해도는 있다는 느낌들은 들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너무 추상적이고 좀 명확하지 않은 지원 동기이다 보니까 불합격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네. 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찾지 못한 부분에서 저도 역시 불합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항목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인턴 직원의 역량에 대해 묻는 질문입니다. 과연 지원자는 어떻게 적었을지 소제목이 없어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1. 기본 예절과 의사소통 능력. 예의 바른 품성으로 신용보증기금의 직원분들과의 유대관계에 힘쓰고 고객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수협은행 서머 페스티벌에 스텝으로 활동했을 당시 실무진과 함께 협업하여 중장년층의 불만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진과 화합하는 인턴, 주 고객인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찾아주는 인턴이 되겠습니다. 2. 전문성과 책임감. 직무와 연관된 지식을 학습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빠르게 익히겠습니다. 또한 시간 약속을 철저히 지키고 꼼꼼한 업무 처리로 신뢰받는 인턴이 되겠습니다. 대출 보증, 납세 보증, 어음 보증 등의 다양한 보증 업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비 서류, 법과 규정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숙지하겠습니다. 평소 메모하는 습관으로 주위의 신뢰를 얻은 경험이 많습니다. 따라서 꼼꼼히 메모하고 검토하여 맡은 일은 실수 없이 시간 안에 처리하는 성실한 인턴이 되겠습니다. 뭔가 어디서 본 것 같은,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인턴 직원의 역량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작성을 해준 것 같아요. 이 공기업을 중심으로 요새 청년 인턴 채용이 많은데요. 이 영주학생이 같은 취준생의 입장으로서 이 인턴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요? 사실 굉장히 많은 취준생들이 이걸 희망 고문으로 좀 느끼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좀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번에는 김 멘토님이 어떻게 보셨을지 평가 부탁드립니다. 네,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자의 경우 역량을 기본 예절과 의사소통력, 그리고 전문성과 책임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했는데요. 그러면 각각의 내용에서 두 가지가 필수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첫째, 신보가 왜 해당 역량을 기대하는지. 둘째, 본인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런 해당 역량을 갖추었는지라는 부분들을 증명해야 되는데요. 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내용을 보면 사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위에 두 가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들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 항목에서는 아래의 수협 썸머 페스티벌 행사 기획 과정에서 어떤 기본 예절과 의사소통을 발휘했는지 작성하지 않았어요. 역량 또한 협업, 화합, 이런 다소 위에 소제목에서 제시한 역량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내용은 1번의 지원 동기에 작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항목이 유일하게 이 지원자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항목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 너무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 잘 드러내지 못하셔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다면 불합격일까요? 네, 저는 불합격입니다. 네. 네, 저도 안타깝게 불합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항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약식 논술 항목입니다. 신보의 최우선 지원이 필요한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라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의 현주소. 네, 김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작성한 건 분명한데 이 현주소라는 말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바꿔본다면 빅데이터 산업, 중소기업과 신보의 선순환 고리 이렇게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작성하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일단 어떤 내용인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의 현주소. 신보의 최우선 지원이 필요한 산업 분야는 막대한 잠재 가치를 지닌 빅데이터 산업이라고 생각한다. 매일 전 세계에서 250경 바이트가 넘는 데이터가 생성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규모가 1.2년마다 2배씩 성장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기업의 25%가 빅데이터 관련 투자를 완료했으며 향후 시장 확장 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이기 때문에 신보의 최우선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데이터를 가공하여 서비스로 이용하는 IT 서비스 분야는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구축 단계에 있으므로 최우선 지원을 통해 기술을 선도해야 한다.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은 내부 역량 향상, 업무 자동화, 프로세스 안정화 등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고객 성향 파악을 통한 수익 창출로 비용 절감을 하고 의사결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신보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신용평가 모델에 적용이 가능해진다. 네. 자, 지원자는 신용보증기금이 지원이 필요한 산업 분야를 빅데이터라고 뽑았는데요. 우리 먼저 차 멘토님께서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빅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공공기관에서 빅데이터를 가지고 산업에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빅데이터라는 건 뭐 전 산업적 측면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중소기업의 육성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지원자의 어떤 의지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입장을 나름 이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재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작성을 좀 어느 정도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어떤 입장에서 작성을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서는 좋은 평가를 주고 싶은데요. 조금 더 이제 부족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빅데이터 산업이 최근에 어느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산업을 통해서 매출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이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는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언급해 줄 수 있는 매출적 부분에 대한 통계 자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기반이 됐으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에 그래도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하고 싶다라고 해서 신용보증기금은 새로운 신산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신용평가 모델이 기존에 있지만 조금은 변형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그 마지막 부분은 또 긍정적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자소서에서 약식 논술 항목이 들어간 경우는 드물잖아요. 이 신용보증기금이 지원자의 어떤 역량을 보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었다고 보면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질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로 신용보증기금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로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보의 서류 전형 평가 요소에 이 약식 논술의 평가 요소들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내용의 충실성, 둘째, 논리력, 셋째, 혁신성. 이 세 가지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만약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이 합격, 불합격 여부 판정해 주신다면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평가 항목에 비추어 볼 때 우선은 내용은 충분히 충실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산업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와 그에 대한 중소기업 그리고 신보가 얻는 이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논리력도 굉장히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 측면에서도 빅데이터라는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슈들을 선정했다는 점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항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약식 논술인데요. 보증 지원과 관련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보의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입니다. 소제목이 없어서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신용보증기금은 설립 5년 이내에 법인 기업이 보증을 신규로 이용하는 경우에 보증심사 등급과 무관하게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창업기업 활성화와 원활한 제도전 지원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증기관의 리스크가 증가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의 대응 방안을 통해 효율적인 보증 지원을 해야 한다. 자, 1. 창업경진대회 확대. 현재 신용보증기금은 4.0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수상자들에게 창업에 필요한 여러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러한 창업경진대회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공정한 평가로 건전한 책임 경영을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타 기업의 대회 수상자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동일하게 부여해 건전한 경쟁 문화를 만들어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 2번 지속적인 모니터링.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용도에 따른 자금 사용 내용과 거래처 신용 확인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 네. 대응 방안을 두 가지를 말해줬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량 분배가 좀 잘못됐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 두 번째 대안 같은 경우에는 딱 두 문장만 썼는데 좀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차 멘토님이 보시기에는 지원자가 방안을 잘 제시한 것 같나요? 저도 처음에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내용이 부적합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도 조금 더 읽어보니까 두 가지를 이 지원자는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한 산업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부분에 편중돼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저변성을 두거나 아니면 공정성을 좀 두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창업 경진대회라는 것을 이제 두각시켜서 저변 확대를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정성이라는 것을 이제 확대하고자라는 부분에서 최근에 창업진흥원이 보증 지원만 하다 보니 왠지 대출 그러니까 뭔가 돈을 빌리는 곳이다라는 좀 국민들에게 기업들에게는 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최근 창업 이런 경진대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이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슈와 같이 좀 연결해서 작성한 부분으로는 좀 긍정적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멘토님 두 분께서 이 전체적인 지원자의 자소서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지원 동기나 직무 역량을 드러내는 1, 2항목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신보와 관련된 논술 항목에서는 신보의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이해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어느 정도는 상쇄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이 지원자는 어느 기업이든 다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기의 소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을 그냥 정리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좀 자소서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신보에는 좀 적합했던 게 논술 형식의 문제가 많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적어도 어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보에 이렇게 적은 내용들이 좀 자신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전혀 자신의 소재는 없고 그냥 일반적인 시사의 어떤 뉴스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내용을 정리한 수준으로 좀 적성했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으로서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청년 인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영주 학생이 준비했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준비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질문 사항 중에서 4번이었던 보증 지원과 관련하여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분의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 사전 코멘트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는요. 첫 번째, 과거의 경험 중 규정을 준수하고 절차와 원칙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을 작성한다. 둘째, 지원자의 대외 활동 및 동아리 활동, 연수 생활에서의 이야기를 선택하는 것도 괜찮다. 조직 및 단체 안에서 지원자 본인이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가치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으며 그 결과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는지 기술해라. 셋째, 지원자가 절차와 원칙을 지킨 경험이 결과적으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쓰고 최근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 관련 자료를 제시한 후에 문제점에서 업무 책임을 어떻게 갖는 게 좋겠다는 지원자의 견해를 작성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차멘토님의 친절하고 구체적인 사전 코멘트가 있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영주 학생이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어떻게 풀어냈을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원칙을 준수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경험이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봉사활동하던 당시 동아리 행사 지원 예산을 기획 및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동아리들의 지원액 사용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동아리 행사에 지원되는 금액을 모두 사용하기 위해 불필요한 소모품이나 생필품을 구매하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담당 공무원도 이를 알고 있었지만 관행적인 일이라며 묵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추산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후 동아리원들에게 보고서를 바탕으로 상황을 설명했고 불필요한 지원액을 차감해 시설 보수에 사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과 총 2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했고 이를 에어컨 수리에 사용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원칙대로 하는 것이 불리하고 불편하게 느껴질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절감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사용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도 생산성이 낮거나 지원이 불필요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지원받는 도덕적 해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기관의 제한된 심사를 더욱 객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사업성이 있으나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네, 사전 코멘트에 맞춰서 영주 학생이 잘 작성했는지 평가 또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소재를 보면은 이제 이해관계자와의 중간적 역할을 이제 가지고 소재를 이제 다루었습니다. 네. 역시 신용보증기금도 이제 금융이라던가 중소기업과의 중간적 역할에서 이해관계자를 이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인 거죠. 이제 그런 역할적 측면에서 상당히 소재를 그래도 적합하게 썼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추후에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 예산은 규정이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예산에 어디에 쓰겠다라는 사전 규정이 있을 텐데 그런 규정을 좀 더 먼저 언급해주고 그 규정에 맞춰서 뭐 팀원들이 잘 쓰고 있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에서 오히려 그런 걸 찾아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한다라던가 이런 요소로 조금 전환시켰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자신의 어떤 스토리가 좀 많다 보니까 뒷부분에 이제 신용보증기금에 이제 해이해 줄 수 있는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좀 적게 되어서 이제 자신의 내용을 조금 줄였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신용보증의 도덕적 해이성에 대해서 최근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언급하면서 그걸 통해서 나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런 부분에 어떠한 기여를 하거나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자신의 어떤 생각을 작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마지막으로 취준생분들이 청년 인턴직에 지원을 할 때 기업에 최대한 어필을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저는 배움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신보의 청년 인턴 자기소개서를 살펴보면 굉장히 공공기관이고 청년 인턴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와 직무 역량을 상당히 많이 물어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따라 회사의 주요 직무들을 충분히 고민하시고 이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와 그곳에서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이를 통해서 공익에 어떤 도움이 되고 싶은지를 명확하게 기술을 하신다면은 최종 면접에서 합격의 지름길을 얻을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배움을 어필하는 게 이게 정규직을 지원할 때는 불리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또 그렇죠. 인턴을 지원할 때는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특권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어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은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인턴 채용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